네,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모두 열정적이다. 단 회사 밖에서, 단 학교 밖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시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녔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되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왜 사실 제 마음속에는 막 그래서 난 그래 이거 정말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나는 꿈을 실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늘 오히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난 저렇게 열정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 꿈은 뭐지? 하고 되게 오히려 좀 당황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회의적이 되는 그런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활동 테드 그리고 테드엑스 서울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열정이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창의성이란 거, 우리나라가 온통 지금 창의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의성이란 어디서 나오는가에 관한 인사이트를 크게 얻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15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스승의 날이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그 교무실에서 뭔가 열심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읽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보니까 한눈에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친구들의 교우 관계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면 이제 철수랑 영희 이런 애들은,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은 조금 이제 의심이 되는 사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 철수나 영희나 뭐 아름이나 착하 이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챙겨야 될 애들은 밑에 보면 여기 광수랑 인혁이 이런 애들처럼 아이들 선이 없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반에서 아이들이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될 애들은 바로 이 두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때는 어렸을 때였지만 굉장히 놀랐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되게 소통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의 연결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 굉장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소통이잖아요. 결국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라는 건 결국 의지하고 꿈을 키우고 그래서 서로 성장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다 라는 걸 그때 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때 그 작은 선생님 이야기가 사실 제 삶의 나머지 부분들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연결이라는 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되게 성격이 좋잖아요. 그죠? 되게 괜찮아요. 사교성도 좋고 되게 괜찮아요. 근데 그 파티라는 곳에 처음을 갔는데 그 저에 대한 그 믿음은 그 순간에 완전 깨지고 말았어요. 사람들과 되게 잘 어울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많으니까 누구한테 처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괜히 맥주 하나 들고 구석에 가가지고 뭔가 괜히 심각한 생각하는 척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파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하나의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있었어요. 그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제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갔을 때 그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네, 그것도 답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발견했던 인사이트는 뭐였냐면, 그 모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되게 당황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성형 어떻게 되세요? 송인혁 씨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셨어요? 일로 오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시켜주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트위터 누구 막 이제 서로 알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굉장히 그 당황스럽고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그렇게 연결을 만들어 주니까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저를 기억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확실히 기억하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모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연결이라는 거는 앞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연결된다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연결을 만든다는 건 그거는 가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가치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감하시죠? 네.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게 지금 트위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SNS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고 스마트폰을 그거의 성장과 더불어서 SNS 전성시대가 됐죠. 근데 이 모든 서비스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결국은 사람을 보다 쉽게 만나게 하고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결이라는 거는 그냥 연결되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근데 다시 회사로 돌아오니까 이제 무엇이 잘못인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회사 가고 싶고 어떻게 진짜 회사 생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미쳐 죽겠다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은 어제 웃으시잖아요. 회사라는 공간이라는 게 이유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회사를 가면 항상 특히 저는 그랬어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는 공간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뭐 no problem. 근데 뭐 하나 실수를 하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늘 노심초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회사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래서 좀 약속 있어 일찍 퇴근하려고 하면 어디 가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는 좀 시켜서 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만나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회사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스스로 뭔가 나서서 막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주말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불편한 거예요. 회사는 당연히 그런 거 원하겠죠. 직원들이 정말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수단을 쓰고 해도 사람들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즐거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GWP 행사나 다양한 걸 시도하는데 안 움직이죠. 그냥 끝나면 빨리 가버리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 시장이 너무나도 바뀌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아무리 쉬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했는데도 근데도 항상 경쟁자 때문에 항상 위기인 거예요. 회사 다니는 분 중에서 우리 회사 되게 여유 있어. 참 좋아.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그런 분위기 다니는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항상 위기예요. 끊임없이 경쟁이 나타나죠. 그 경쟁이 나타나고 시장은 계속 바뀌죠. 특히 최근과 같이 제품을 잘 만들고 그 불량률 없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던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들 굉장히 니즈가 다양해진 다양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고객이 어떻게 그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꺼내든 카드가 있죠. 우리 이제 모르겠다. 같이 고민하자.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창조 경영. 요즘에 나오는 창의라는 이야기가 온갖 곳에 다 쓰이잖아요. 창조 경영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 고민해서 모르겠다. 가치를 이제 일부의 그 옛날에 하나 잘 만들어서 계속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야 되고 창발시켜야 되고 그걸 제품화시켜야 되고 서비스 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창의의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길러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 혹시 아세요? IQ, EQ에 이어서 CQ라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창의성을 측정을 하고 또 창의성을 키우려고 하고 그걸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연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테덱스 서울을 하면서 그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 그 회사의 그 임직원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 임직원들이 특히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으로 만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의 어떤 이념을 실현한 테드라는 것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좋은 이야기들 공유하고, 그리고 만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가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어떤 그냥 어떤 이벤트에서 뭔가 우리끼리 재밌는 걸 해보자는 형태로 점점점 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그 표현하기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자기네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잘 안 하거든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수많은 그 임직원들이 다니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플래시몹이라는 걸 해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그저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일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벤트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만남을 계속하고, 결국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자신들의 꿈을 적은 종이 비행기에 자신들의 꿈을 적어서 날리고, 그리고 연사 이야기들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곧 오거나이저가 되고 자신이 곧 연사가 되고, 그 이야기를 서로 듣고 그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들을 더하는 그런 형태의 계속 회사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연결이라는 것. 그게 시켜서 만든 연결이 아니라 사실 내가 원하던 그런 연결을 계속 해나갈수록 조직이 바뀌는 거고, 문화가 바뀌니까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더 느끼게 되고, 그건 결국 회사가 원하던, 사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거죠. 정말 신나서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경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커넥티드, 연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죠? 사실 이런 거죠. 성장하고 고무되고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뭔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로 가슴이 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뭔가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뭔가 재밌는 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 이야기를 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이야기하면, 보통 회사에서는 이야기하면 그거 다 있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던져도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어떤 연결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더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았죠. 드디어 이제 저도 답을 찾았어요. 창의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창의성.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창의성 어디서 나오는가? 능력인가? 내 안에 어떤 재능인가? 사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내 열정을 높이고 내 능력을 창의력을 키워야지 그것이 나의 능력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알죠. 창의성이란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과 제 이 사이에 있는 거라는 거. Between us죠. 그렇지 않으세요? 창의성뿐만이 아니에요. 열정, 아이디어, 특히 사랑, 이런 것들도 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있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의성을 키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와중에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봐요. 어떤 모든 것의 어떤 능력을 개인의 어떤 가치로 자꾸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 우리는 자꾸 도태되는 느낌이고 정체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느 모임이나 어떤 곳에 가면 저 사람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또 어느 모임에 가면 정말 신나는데 돌아오는 길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뭐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그 생각을 가진 이유는 당연히 내 안에 찾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600년대 그 유럽에서 그 사람들이 그 커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게 되죠. 근데 커피를 마시니까 갑자기 정신을 맑아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장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게 영국 혁명을 낳고 프랑스 혁명을 낳고 미국 독립혁명을 낳게 된 거죠. 다 커피숍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가 창발하고 혁명이 시작됐죠. 요즘 우리나라에 커피 올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커피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커피 그 고급 사치 문화에 너무 물들였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혁명의 시작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만나기 시작했고 거기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연결돼야 된다는 것. 왜? 우리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가슴 뛰는 삶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너무나도 쉽죠. 먼저 다가가시고 사람들을 인사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에 배웅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더욱더 가깝게 되고 그래서 더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